갤러거 형제는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노동계층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제는 말더듬 증세를 겪곤 했는데 이러한 증세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의 잦은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이런 아버지에게 시달리며 살았는데 참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리암은 과거를 회상하며 절대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는 이렇게 갤러거 삼형제를 혼자서 키워나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본 어린 시절의 노엘은 항상 펜과 노트를 쥐고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고 기타를 하도 쉴 새 없이 쳐서 몇 번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일찍이 음악에 관심이 많던 노엘과 달리 동생 리암은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기타를 치거나 밴드 한다고 하는 애들은 불량하거나 괜히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선을 긋고 살았는데 어느 날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라이벌 학교 아이들이 리암을 찾아와서는 망치로 머리를 내려쳐버리게 된 것인데요. 이때 이후로 좀 이상한 소리지만 머리를 맞아서 그런지 리암은 신비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리암이 말하기로는 그 사건 이후로 음악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그 후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리암은 온통 음악에 빠져 살게 되는데 일례로 실업수당을 받고 그 돈으로 레코드를 사서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지내는 등 완전히 음악 세계에 푹 빠지게 되고 밴드를 하고 싶다는 리암 마음속 열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리암은 노래할 밴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학교 친구였던 보네드는 리암이 밴드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보네드는 이미 밴드를 하고 있었고 리암의 노래를 들어보자 하고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리암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경이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네드는 리암에게 자신의 밴드 보컬로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밴드의 이름은 The Rain이었고 리암은 그 밴드에 들어갈 테니 그 구린 이름부터 바꾸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리암의 제안으로 밴드는 훗날 영국을 넘어 세계를 휩쓸게 될 밴드 오아시스란 이름으로 역사적인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는 무엇보다 잘 만든 노래가 제일 중요하죠. 밴드에는 작곡가가 필요했고 작곡을 하고 있는 형 노엘을 끌어들이기 위해 리암은 형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리암에 이어 이제 노엘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당시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갤러거 형제가 살고 있던 도시 영국의 맨체스터에는 한창 맨체스터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는 미친 맨체스터, 매드 맨체스터를 합친 말인데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약물에 취한 젊은이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 춤을 추는 파티의 일종인 웨이브, 그리고 락, 댄스 음악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맨체스터에서 탄생한 음악씬이 바로 맨체스터입니다. 이 웨이브와 락이 합쳐진 맨체스터 문화에 갤러거 형제 또한 푹 빠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맨체스터에는 전설적인 밴드가 있었는데 바로 노엘이 밴드의 스태프로 일하기도 했던 밴드 인스파이어 카페츠입니다. 노엘은 사실 80년대 후반 이 인스파이어 카페츠의 보컬 오디션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는데요. 밴드로부터 그래도 로디 자리를 제안받아 밴드의 로디가 됩니다. 아까 동생 리암이 형 노엘을 오아시스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지만 노엘은 힘들게 얻은 스태프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고 그래서 줄곧 거절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노엘은 이 로디 자리에서 해고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 실력 좀 보러 그냥 오아시스 공연을 한번 보러 갑니다. 그런데 노엘이 말하길 생각보다 끝내주는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진 노엘은 이후 오아시스에 바로 합류하게 되죠. 이렇게 오아시스의 전설적인 서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으련만 여느 밴드가 그렇듯 막막한 무명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했던 무명의 2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당시 오아시스와 같이 녹음을 쓰던 밴드 시스터 러버스가 글래스고로 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시스터 러버스의 멤버 데비가 오아시스에게도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게 되고 이 시스터 러버스를 따라 오아시스는 글래스고로 향합니다. 그런데 따라가게 된 그곳에서 무명의 오아시스에게는 공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스터 러버스가 오아시스가 공연을 못한다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라고 반발하자 오아시스의 공연도 겨우 허락되게 되죠. 근데 이날 공연은 오아시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아까 오아시스에게 같이 공연을 가자고 제안한 멤버 데비가 있었죠. 이 데비의 전 남자친구는 바로 앨런 맥기였는데 당시 최고의 인디 레이블 크리에이션 레코드 설립자였습니다. 이 앨런은 전 여자친구 무대를 볼 겸 글래스고 공연을 보러 왔다가 오아시스 무대를 보게 되는데 앨런은 무대를 보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랑은 무조건 계약해야겠다. 그러곤 공연이 끝난 그날
그날 밤 무명 오아시스는 바로 계약하게 되죠. 그렇게 오아시스는 크리에이션 레코드 소속화의 데뷔 앨범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앨런이 말하길 그들의 싱글 녹음이 왠지 모르게 순탄해 보이지 않더랍니다. 오아시스 멤버들은 첫 번째 싱글로 준비 중이었던 Bring It On Down을 한창 녹음하고 있었는데 역시 드러머인 토니 맥캐롤이 제대로 박자를 맞추지 못해 녹음이 지연되고 있었죠. 이때 노엘은 멤버들이 잠시 밥을 먹는 사이 곡을 빠르게 써내려갔고 새로운 곡으로 녹음해볼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곡은 오아시스의 TV 데뷔에서 곧바로 불리게 되는데요. 오아시스의 명곡을 뽑으라면 당연코 뽑힐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노래죠. 그 노래는 바로 슈퍼소닉이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데뷔로 오아시스는 UK 차트 31위로 오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싱글 Shake a Maker를 발매하는데요. 이번엔 싱글 차트 1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후 발매한 Live Forever는 영국 차트 2주 연속 탑 10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I don't really wanna know. Maybe I just wanna fly. Live Forever는 단순한 기타 코드 위에 맑고 쭉 뻗는 리암의 보컬 그리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가사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는 곡이었습니다. 갤러거 형제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조금은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노엘이 말하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오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Live Forever는 이런 노엘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낙관주의가 무엇보다 잘 드러난 곡이죠.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인기로 급부상한 오아시스는 드디어 데뷔 앨범을 발매하는데 이 앨범은 영국 음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역사적인 데뷔 앨범 Definitely Maybe였습니다. 데뷔 앨범은 노이즈가 가득한 기타 사운드로 대표되는 장르 슈게이즈와 매드체스터 영향을 많이 받은 앨범이었는데요. 영국에서 270만 장이 팔리고 미국에서도 1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미국에서의 성공 가능성까지 보게 된 그런 명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밴드는 인기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었으나 노엘이 갑자기 잠적해버린 일이 펼쳐지며 밴드에는 위기가 닥칩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9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아시스는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한 곡을 연주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날 밴드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유는 멤버들이 전날 약물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리암은 무대 위에서 노엘에게 탬버린을 던져버립니다. 공연이 끝난 이후 멤버들을 두고 공연에서 만난 한 여자를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떠나 잠적해버립니다. 그렇게 한바탕 사건 이후 오아시스는 해체 위기를 겪게 되나 다시 마음을 추스른 노엘이 밴드로 돌아오면서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덕분에 명곡이 하나 탄생했죠. 노엘이 이러한 감정을 담아 만든 노래, 그 곡이 바로 Talk Tonight입니다. 노엘은 그때 그 여자의 이름도 생김새도 모두 기억 속에서 흐릿하지만 노래를 통해 그때의 감정을 남겼습니다. 한편 90년대 영국에서는 브릿팝 전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오아시스와 블러 간의 대결 구도였는데요. 언론과 미디어, 팬들은 모두 이 오아시스와 블러 간의 경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밴드 모두 이런 경쟁 관계를 원치 않았으나 이 배경에는 영국의 문화산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브리티시 인베이전, 즉 영국의 침략이라 불리는 시기가 있었죠. 바로 영국 음악계에서 유례없던 문화적 대성공, 영국의 기상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이고 우리나라도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미국 사회는 공산주의와의 대립으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공포와 긴장의 상태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인, 여성, 소수자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목소리도 하나둘씩 내기 시작하니 미국의 기득권이었던 백인들이 점점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1950년대 미국 남부 흑인들에 의해 탄생한 락앤롤은 점점 암흑기로 도달하며 멸망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었죠. 반면 영국은 그 시절 미국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미국에서 넘어 락앤롤은 정작 미국에서 힘을 잃어갔지만 영국이 이 뒤를 이어받아 그 불씨를 살리고 있었던 건데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건 단연코 비틀즈고요. 비틀즈는 이후 미국에 진출하는데 앨범 Meet the Beatles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영국을 넘어 물 건너 미국까지 비틀즈는 전례 없는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틀즈는 이때 아무랬던 미국 분위기마저 활기를 되찾게 도와줬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렇듯 영국 문화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브리티시 인베이전 시기를 90년대 들어와서 영국은 다시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90년대 오아시스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블러와 오아시스를 대립시키고 영국 음악 시장과 언론, 정치계에서는 이 브릿팝이라고 불리는 장르를 만들어 다시 한번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재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작업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 시기 이 블러와 오아시스의 라이벌 관계는 대중들에게 성공적으로 먹혔는데요. 두 밴드 모두 최고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극심한 대결 구도가 한창일 때 오아시스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합니다.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Cause maybe sli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So Sally can wait. Some might say that sunshine follows sun. Some might say we will find. 이집 발매는 오아시스의 전성기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오아시스 2집 모닝글로리는 발매 첫 주 영국에서 36만 7천 장이 팔리며 UK 차트 10주간 1위를 기록했고, 샴페인 슈퍼노바는 미국 빌보드 얼터너티브 락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브릿팝 인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How many special people change? How many lives are lived?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ight. 그리고 수록된 원더월은 영국 제2의 국가로도 불릴 만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아시스와 영국의 최고 히트곡이 되었는데, 이날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 리암이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흥행을 달리던 오아시스는 최고의 절정을 이 네버스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시대라 오프라인으로만 무려 285만 명이 공연을 예매하려고 줄을 선 만큼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기는 다음 앨범 3집으로 시선이 이어졌죠. 하지만 오아시스의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달리 내부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엘과 리암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고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아시스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밴드였고 항상 뉴스에는 가십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아시스 멤버는 모두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앨범 녹음은 이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발매된 3집 Be Here Now는 오아시스가 붕괴되고 있음을 시사했죠. Step off the train all alone at dawn. As people won't fly through. Made a meal and threw it up on Sunday. Stand by me. Nobody. So don't go away. Say what you say. 'Cause I need more time. Yes, I need more time. 당시 브릿팝의 멈출 줄 모르는 인기에 3집은 발매 일주일 만에 76만 장이 팔릴 만큼 압도적 인기를 자랑하다 Be Here Now의 투어가 끝나갈 때쯤에는 이 앨범에 대한 평가가 대다수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건데요. 물론 훌륭한 앨범은 맞지만 브릿팝에 대한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는 순간이었고 밴드에는 하향세가 찾아옵니다. Be Here Now에 실리지 못한 곡은 비사이드로 발매되는데요. 이 앨범이 The Master Plan입니다. 드럼을 못 쳐서 진작 잘린 토니 맥캐롤, 뒤이어 오아시스를 나가게 된 보네드, 그리고 퀵시, 오아시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밴드는 계속된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후에도 좋은 앨범은 꾸준히 나왔다고 생각해요. A hole in the sky so the heavens would cry. Let there be love. Love is a time machine upon the sea.
오아시스는 침체기를 겪고 이후 앨범으로 천천히 다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듯 했으나 노엘과 리암은 지속된 오랜 싸움으로 서로가 안 쌓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죠. 결국 2009년 노엘이 밴드 탈퇴를 선언하면서 오아시스는 해체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오아시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었죠. 하지만 오아시스가 남긴 음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아시스가 남긴 전성기 명반들은 아직도 영국 차트에 진입하고 있고 오아시스의 베스트 앨범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런데 얼마 전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죠? 바로 2024년 8월 노엘과 리암이 다시 재결합했다고 선언한 소식이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죽기 전에 이걸 진짜 보게 되네요. 2025년에 내한 공연 예매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아시스도 보고 더 밝고 성장한 우리의 내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아시스를 소개해드린 저는 유령고구마였습니다. 또 만나요.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유령고구마가 좋은 음악을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